어학원에서 그 3개월 동안 좀 많이 배웠고, 약간 좀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네이티브와 대화함에 있어 고군분투할지언정 그 저의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해졌습니다. 뭐 당시에 우픽은 그래도 IM2밖에 못 받았지만 아무튼 완전 한마디도 못하는 거에서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죠.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처음에 그 국방학원 입교할 때 그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. 국방학원이 그 약자로 해가지고 KDAI인데 그렇게 막 하나씩 반을 나눕니다. K반, D반, L반, I반은 좀 집중 관리가 필요해서 특별히 두 개로 나누고 뭐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그때 I반에서 뭐첫 번째 반이었나 봐. 아무튼 근데 사실 순서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I반 자체가 영어 유치원보다 좀 살짝 떨어지는 사람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. 당시로서는. 아무튼 근데 사실 뭐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반인 사람들이 학구열이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어요.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그 아이반에 배치됐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진짜 그 수업 야자 시간 21시까지인데 남아서 더 하고 저녁 시간이 좀 길거든요. 뭐 운동 시간도 좀 포함이어가지고 밥 먹고 바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진심이라는 얘기죠. 이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무슨 몇 개월 단위로 영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때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3개월 지나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생각해보면 그때 완전 뭐 영어 초등생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레벨인데 이 어학원을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약간 사람들이 뭐 약간 영어 도사가 된 듯한 막 그런 취급을 하더라고요. 저한테 막 갑자기 그 감투 씌워주고 영어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케어 좀 해줘라 막 그 당시 계장님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아무튼 뭐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누군가한테 뭔가 가르쳐 줄 때 얻는 것도 있거든요. 내 지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죠. 그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했는데 사실 저는 국외위탁 교육을 가고 싶었거든요. 그 어학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막 아무래도 어학원 자체 뭐 고급반도 그렇고 그 위탁교육 준비반도 그렇고 뭐 다 같은 부대라고 하긴 뭐하고 뭐 기관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아 나도 국외교육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. 아무튼 뭐 어학 갔다 와서 저에게 그 국외교육이라는 목표가 생겼는데 그러려면 또 점수가 중요하잖아요. 교육 점수가 당시에 뭐 최고 고점 600점이었는데 국외위탁교육 최소 지원 기준이 750인데 뭐 완전 인기 없는 교육은 뭐 아예 더 낮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네팔 고고도 산악전처럼 지원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뭐 500점이 안 돼도 운 좋으면 갈 수 있습니다. 예, 뭐 가끔 뭐 800점 넘는 배수들이 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일단 그 어학원 수료 이후 목표는 토익 750점이었어요. 어학원 갔다 와서 기초문법은 좀 뗐죠. 기초문법은 좀 뗐는데 이게 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뭐 말하는 거에 어떻게 막 잘 버무려가지고 말한다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그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. 거기 들어가면은 그 자기개발센터라고 좀 막 눈에 잘 안 띄는 배너 있거든요. 그거 클릭하면은 당시에는 해커스 강의도 있었고 지금은 YBM 강의 있는데 솔직히 좀 강의들이 낡긴 했습니다. 좀 출시한 지 좀 됐어요. 공군에 비해서. 공군은 뭐 기출문제집 3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당직 설 때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용사가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당직 근무자가 그 당직사관이랑 당직 부관밖에 없었어요. 근데 저도 뭐 짬밥이 좀 차다 보니까 당직 사관을 쓰면 솔직히 뭐 이 행정 업무 조금만 하면은 별로 할 거 없거든요. 12시 넘어가면은. 그래서 그때 밤마다 이어폰 꽂고 토익 공부를 겁나 했습니다. 인트라넷으로.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오후에 일정 없으면은 다시 또 인트라넷으로 강의 듣고. 아, 근데 사실 이거는 파병 복귀 이후에도 그 고참이 알려져가지고 계속 하긴 했습니다. 계속 듣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어학원 이후에는 이걸 좀 더 강의를 어학원 이전보다는 많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더 가속이 붙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양치기를 하기 위해서 요즘 유튜브에서 절찬 광고 중인 산타토익을 깔았습니다. 산타토익 겁나 많이 했죠, 진짜.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계속 했던 것 같은데, 짜투리 시간 합쳐가지고. 이것도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육군에서 배포한 어플 중에 호구기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접근하는데 무슨 링크가 따로 필요해가지고 민간인들은 좀 접하기 어려운데 그 호구기 어플을 깔면은 안에 그 토익 강의
YBN이랑 계약한 강의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것도 존나 낡긴 했어요. 무슨 막 언제적 책이야. 막 2018년 책, 막 그 신토익 이후에 좀 직후에 발언한 것들? 막 공식 입문서, 막 공식 종합서. 이게 당시에는 그래도 들을만 했거든요. 물론 어학원 이전에는 진짜 이것도 못 알아먹을 거긴 했습니다. 그래도 600점 나올 때까지 좀 도움을 받긴 했는데, 공식 입문서 같은 경우에는. AC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600점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고, RC 같은 경우에는 그 강사님의 열정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여, 사실 뭐 BING도 모르고 뭐 부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알아먹겠어요, 그거를? 안타까운 일이죠. 아무튼 그러고 이제 어학원 이후로 이 기초 문법도 쌓고 하다 토익으로 양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700점이 넘었습니다. 정말 감격스럽게도. 제가 뭐 사실 700달이 왜 이렇게 감격을 하냐면은 진짜 그 저 같은 노벨 출신들한테는 700이 진짜 큰 벽이거든요. 솔직히 군대에서는 500만 있어도 뭐 어떻게 써먹는다지만 사실 밖에서는 뭐라도 하려면 최소 700이잖아요. 그래서 뭐 좀 700의 그런 의미가 있고, 예전에 그 누구더라? 그 후배 누나분이셨나? 막그 전화 통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 토익 뭐 군대에서 뭐 500이면 뭐니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시는 얘기가, 군대에서는 토익 500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네요. 그래가지고 뭐 군대에서 토익 500 넘으면 할 수 있는 거 있죠. 국방학원도 보내주고 평택 험프리스 미팔군 기초 리더 그 BAC 과정도 500보다 낮아도 갈 수 있는데, 그러고 나서 700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제 저한테 다른 기회가 또 왔습니다.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트랜스포머 얘기한 거 있잖아요. 그 교육을 제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. 사실 그 전부터도 갈 수 있었는데 제 이 구술 능력이 좀 부럽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밀어달라 그런 식으로 그 시험 매달 주최해 주던 그 코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늦게 간 거긴 한데,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 교육을 잘 갔습니다. 교육을 갔는데 제 주특기에 맞는 교육은 아니에요, 사실. 원래 그 좀 정해진 주특기가 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제가 어떻게 또 어학 성적이 있으니 가게 돼가지고 그냥 모든 그 교육과 절차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못하면은 퇴교 당할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, 그 퇴교를 한번 당하면은 뭐 이거는 부대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1년 동안 그 교육을 못 갈 수가 있습니다. 담당하시는 분들 고민이 그거라고 해요. 다음 기수 누구 보내지? 막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했던 그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미팔군 기초 리더 있잖아요. 그 평택에서 하는 거, 험프리스에서 하는 거. 그거 수료한 사람들이 어학원 3개월짜리 기본반에 많이들 옵니다. 뭐, 그 2개월짜리 기초반 수료하고, 뭐, 바로 다음 단계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,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, 불미스러운 행정오류입니다. 행정오류.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, 행정오류로 그 기초반 이렇게 컷 뺀 적이 있어가지고, 저는 그냥 바로, 뭐 2개월 하는 것보다 3개월 그냥 한 번에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,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. 그냥 2개월 받고 3개월 와도 충분히 남는 장사였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, 평택 689는 BLC 그거를 신청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. 뭐 일단 순서가 반대로 된 거죠. 원래는 BLC 갔다가 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뭐 반대로. 어쨌든 거기 환경이 그 한 달 동안 미군들이랑 샬라샬라 하면서 그 미군 분대장 교육을 같이 받는 거라서 엄청 그 회화에 도움이 되는 과정인데, 제가 이거를 한 뭐 5년 정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야 되는 다른 교육이랑 겹쳐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저의 그 부직상 가야 되는 교육이었어가지고 BAC를 안 가야 될 것 같다고 그 담당하는 국방부의 그 관련 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예비로 채워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그쪽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BAC 과정이 그 미군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또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시험을 제 전전 기수 사람이 떨어진 분이 한 분 계신 모양이에요, 그때. 그래가지고 제 전 기수에서 한 명은 그쪽 전전 기수로 땡겨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전 기수에서 한 명 빠지면 제가 전 기수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하셔가지고, 그러냐? 감사하다 하고 그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, 그 저랑 같이 파병 갔다 온 선배 중에 한 명이 또 국외탁교육 하나 합격하셔가지고 그분도 이제
미군 주체학 시험을 보는데 공교롭게 같은 날로 편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은 교육과 교육 사이에 그 시험 볼 수 있는 날짜가 딱 하는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같은 날 시험 보니까 뭐 같이 가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. 일정이 나왔는데 제 이름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. 왜냐면 다 이제 그 단톡방에 초대가 됐는데 제 이름은 없더라. 이게 연락이 먼저 와가지고 제가 그 국방부 그 처부에 연락을 했더니 원래 전기수에서 전전기수로 땡겨주시기로 했던 분이 그 부대 훈련 여건상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대요. 그래가지고 뭐 저는 전기수로 못 가게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저의 그 제 보직 때문에 가야 되는 교육 있잖아요. 그게 또 불투명해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 두 개 중에 뭐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 BAC 쪽에서는 그 미군 쪽에다가 저를 빼고 그냥 그 예비를 넣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좀 벙쪄서 근데 왜 저한테 안 알려주셨냐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은 뭐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뭐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었죠.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교육 같은 거 담당하는 사람이랑 또 얼굴 붉히면 좋은 일은 없으니까 그냥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그럼 속으로는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죠. 저한테 연락했던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거기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막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은 큰일 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혹시라도 뭐 위탁교육 관련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안 그러면 저처럼 나가리 될 수 있어요.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 위탁교육 갈 점수는 만들었습니다. 점수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 한 700 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특별시험으로. 단기시험은 뭐 720인가?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군대는 또 특별시험 점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BAC 엎어지고 제가 또 공교롭게도 그때 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. 다리를 뭐 절고 다녔어요. 그때 뭐 철칙 정도 못 보고 저도 솔직히 그 약간 좀 체력 원툴로 군생활을 했다 보니까 다치고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마음도 심란하고 그 와중에 또 뭐 부대는 시킬 건 다 시키니까 뭐 체력 측정이야 뭐 당연히 못하는 거지만 뭐 사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엄청 할 말이 많지만 굳이 여기서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다치고 나서 교육도 엎어지고 또 참 현역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군대가 참 많이 병들었습니다. 인원이 많이 없기도 하고 뭐 행정적인 일도 엄청 많고 뭐 그런 거에 치이다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저도 뭐 어느 정도냐면은 뭐그 아침에 딱 출근할 때 텔레그램 쌓인 것만 봐도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.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하다가 이제 저는 계속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을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대가 날 가만두지 않는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원서를 냈는데 감정적으로 낸 건 아니에요. 되게 고민을 몇 달 동안 했고 잠을 거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면 진짜 제 청춘을 다 바친 군대였기 때문에 10년 넘게 했습니다. 뭐 아무튼 오늘 토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었죠. 이제 자격지원서 내고 나니까 진짜 각 잡고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직보 전에 휴가 다 털어야 되잖아요. 남은 휴가 탁 털면서 바로 종로로 가서 YBN 등록했습니다. 후반기 동안 YBN 앞에 고시원 그리고 양갱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. 또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솔직히 뭐 학원 다녀가지고 점수 만들었다 이러면은 네 실력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학원은 마법이 아닙니다.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. 특히 저 같은 노배 출신들은 생각을 해보세요. 뭐 종로 IBM인데 내노라는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 아닙니까? 그 학생들도 와서 토익 점수 내려고 배우는데 저는 안 되나요? 아무튼 그렇게 딱 YBN에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냥 합동 토익만 하니까 900점 초반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후분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책이도 정책인데 솔직히 그 시점부터는 학원빨이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쯤 되면 이제 독해랑 그 시간 관리가 문제인데 그거는 진짜 본인과의 싸움이거든요. 이것도 나중에 영상에 다룰 건데 900 초반에서 950 이제 위로 뽑는 게 진짜 힘듭니다. 본인 베이스가 막 수능 1등급이고 뭐 외국 살다 오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좀
아닐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뭐 9등급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진짜 공부 안 한 만큼 노력은 해야 됩니다. 뭐 이게 영상 길이 때문에 모든 과정을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900 초반 때는 이제 그 종로 생활은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고요. 이제 뭐 사실 뭐 저희 집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 사실 아버지 집이지만 저도 뭐 밖에서 10년을 살았으니 아버지 집에서 이제 스터디 카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출을 진짜 양치기를 겁나게 했습니다. 그 전에 뭐 학원 다닐 때부터도 진짜 막 하루 온종일 토익만 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쌌죠. 하루에 뭐 거의 기출 2세트씩 풀었으니까 미드까지 싹 다. 그럼 이제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에 막 자정 되기 전에 돌아오는 거죠, 그러면. 그렇게 존나게 진짜 한 달 영원 갈아놓으니까 970이 나오더라고요. 일단 뭐 과정은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거는 따로 풀 생각이기도 하고요. 물론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불토익이나 현역 노베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영상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진짜 노베의 마음은 노베가 제일 잘 알거든요. 아무튼 오늘 한 얘기는 제 현역 신분에서 영어 공부의 역사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.